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177석을 얻은 거여 민주당이 총선 후 권력의 겸손과 절제를 강조하더니 채 한 달이 지나자마자 정말 오만과 독선, 독주와 독식의 권력에 취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미향 당선자는 21대 임기 시작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그야말로 2, 3일 남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잠적을 계속하고 있는데 과연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윤미향 당선자 네. 소식이 없어요. 완전히 뭐 사라져버렸는지 뭐 당선자 뭐 무슨 워크숍이든 뭐 무슨 대회든 일체 얼굴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얼굴나무를 서서 가더라도 며칠만 참으면 급배지 단다 이런 심사인지 아니면 당내 뭐 지도부를 제외한 대다수 의원들이라든가 여론의 생각대로 뭔가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뭐 두 개 다가 아닌가 싶어요. 아, 그래요? 네, 꽁 꺼먹었냐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꽁 꺼먹었냐고. 꽁 꺼먹은 소식이라고 그러죠. 꽁을 꺼먹었는데 그거 안 보인 거죠. 입 싹 닫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노림수죠. 일단은 시간을 끌어서 30일이면 21대 국회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며칠 남았어요? 내일 모레부터 이제 국회의원 신문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조금 낫지 않겠냐. 뭐 불체포 특권도 있고 뭐 수사 받는데 검찰 수사는 시작됐잖아요. 좀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차피 입장 발표는 해야 돼요. 이용수 어르신이 이용수 인권운동가가 기자회견 2번 하면서 개인 비리나 의혹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위안부 어르신들이 들러리가 돼가지고 이용당한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아, 그럼요. 거기서 조목조목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설명한 자료가 제대로 있겠어요? 당당하면은 벌써 장부 들고 나와서 했을 텐데 영수증하고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끈다는 거죠. 그런 어떤 회계 부정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용수 할머니를 깎아내리는 쪽으로 그렇죠. 이런 뭐 비장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 설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좌파의 수법이잖아요. 일단 처음에는 부정하고 두 번째는 인신공격하잖아요. 세 번째는 그 상대방 진영에 대해서 전체 진영 논리로 일제히 싸우잖아요. 이게 좌파 싸우는 수법이거든요. 그 이용수 할머니가 그 왜 그 TBS인가요? 그 왜 김어준이 머리 긴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 통해서 뭐 냄새가 풀풀 난다고 배후에 6, 7명이 기자회견문을 작성했다고.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가 저 인천공항 가서 마약 탐지견 하면 되겠다. 맨날 너는 냄새만 난다고 그러냐. 음모설, 뭐 배우설 이런 거 주장하죠. 책임 안 지는 말이거든요. 뭐 얘기만 나오면은 냄새가 난다. 이 얘기니까 진중권 교수가 그렇게 얘기할 만하죠. 탐지견 넣으면 딱 맞겠다고. 진짜 저는 음모설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봐요. 그러네. 이용수 어르신 같은 경우는 젊어서 일제시대 때는 위안부로 고생하고 20대 6.25 그 파란만장한 생활을 겪었는데 지금 와서는 여자라 차별이 아니라 이제는 나이 차별을 받고 있어요. 맞아요. 92세인데 당신이 기억이 오락가락한테 뭘 알 거냐. 기자회견문도 다 써준 거 아니냐. 그리고 치매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시지푸스 신화에 나와서 돌을 왜 자꾸 굴려서 하늘로 올렸다가 또 내렸다 또 올리고 하는 것처럼 이용수 어르신의 삶이 이렇게 참 고난의 길일까 가시밭길일까 하는데 지금 좌파 기득권들이 앞장서서 이용수 어르신을 매도하고 있어요. 정말 저는 나쁜 사람이라고 봅니다. 정권 나팔수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지금 총동원되고 일부 네티즌들은 정말 그 문바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폄하하는 그런 글들을 보면 차마 읽어볼 수, 그것도 또 지역이 TK니 뭐, TK 할머니가 뭐, TK 할머니가 무슨 상관했어요? 노망을 했느니 뭐, 들을 수도 없는 얘기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 얘기하는 게 30년 전에 92년도에 그
위안부 모임이 있을 때 모금통한 거, 모금한 거 이거까지 다 기억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 있어요. 저는 이용수 어르신 나온 거 보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도 비슷한 또래거든요. 저는 자꾸 눈물이 날라고 그래요. 저 어르신들이 참 고생 많이 했는데 90 넘어서도 자기 소원을 얘기하는데 한일 이래서는 안 되고 젊은이들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좀 바꿔야 되고 수요 뭐 집회도 좀 바꿔야 되고 이런 건설적인 얘기하는데도 저렇게 매도할 수가 있나. 특히 우상호 국회의원. 자,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런 말 할 수가 있어요? 예? 이분은 그래도 이른바 386 지금은 뭐 586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86세대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원내대표도 지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당대표 이번에 도전한다잖아요. 거론되는 사람인데 정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의 주장은 2012년에 민주통합당 할 때 그 이용수 어르신이 비례 신청을 했는데 당선권 외로 안 됐거든요. 그 민주통합당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때는 안 됐는데 이번에는 윤미향이가 되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배신감 때문에 이렇게 윤미향한테 보복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고부 갈등처럼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이거는 정말 참 인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용수 할머니를 하나의 정치적인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으로 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실현이 안 되니까 오히려 지금 윤미향이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물귀신 작전. 그렇죠. 다른 할머니들은 다 윤미향 국회의원 됐다고 박수 치는데 이용수 할머니만 배신자 프레임을 해서 저렇게 보복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최민희 전 의원도 비슷한 얘기 했잖아요. 아니 국회의원 됐는데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뭐 국회의원이 안 돼가지고 원래 하고 싶었는데 배 아파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상호 얘기 할머니의 분노는 내가 정치를 하고 싶은데 나를 못하게 하고 네가 하느냐 이 배신자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머니의 그런 진정성을 회복하는 거죠. 그렇죠. 이용수 어르신이 요구한 건 그거잖아요. 개인의 윤미향 개인의 일탈과 불법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밝혀라. 밝혀달라. 또 하나는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그러는데 피해자인 위안부는 들러리가 되고 정의기억연대가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해서 우리는 모금하고 하는데 이용만 당했다. 이거 좀 밝혀라. 이거잖아요. 그럼 그거 밝히면 될 텐데 저렇게까지 매도하고 하는 거는 정말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012년에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가 이게 이렇게 해결이 안 되니까 나라도 국회에 들어가서 뭔가 해결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윤미향이가 발목 손목을 다 잡으면서 왜 여기서도 할 수 있는데 정치 나가시려고 하느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라든가 뭐 이런 분들 김복동 할머니들이 계속 앞세워가지고 성금도 모으고 후원금도 모아야 하는데 그래서 윤미향이가 반대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는 이제 8년 후에 딱 자기가 차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위안부 어르신들의 고귀한 희생을 이용한 거잖아요. 이용해서 청와대 실세들하고 짝짝꿍이 돼서 다 한 자리씩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의연, 정의기억연대 그쪽의 인사들이 여성계 쪽으로는 이 정의기억연대 이쪽 사람들이 많이 진출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성참여연대라고 그러죠. 지금 뭐 저 사무총장 정의연 사무총장 한경희 씨가 거기 왜 그 정구철 그 비서관 지금 언론 부부잖아요. 홍보기획비서관입니다. 네, 부부잖아요. 부부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소통수석의 아주 핵심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네,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은 청와대 대변인이 더 위인지하는데 이 기획비서관 밑에입니다. 같은 1급인데도 선임이 기획비서관이에요. 옛날에 양정철이가 그때 문체부에 장관 하신 분 있잖아요. 차관 시절에. 유진용. 유진용한테 배를 갈라드리겠습니다. 그때 자리가 바로 그 홍보기획비서관 자리입니다. 양정철이가 거기 있으면서. 배째들이죠, 그랬죠. 배째. 그래서 방송이라든가 친여 매체들을 꽉 쥐고 또 언론 매체들에 대해서
그때 시절에는 압력을 주로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거기 지금 정부 처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지금 정의연대 한경희 사무총장 남편 아닙니까? 그렇죠. 남편이고 또 뭐 지은이 과거에 여성부 장관 했던 분들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옛날에 했었고 이미경이라고 지금 코이카 이사장 그 옛날 국회의원 왜 그 5선이잖아요. 그분도 정대협의 전 홍보위원장을 했고 또 신미숙이라고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 옛날에 했어요. 그분도 정대협의 실행 이사였어요. 그러니까 정권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정의기억연대랑 상당하게 교류가 있었고 친목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에서 정의기억연대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오히려 옹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이 신미숙이도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환경부 네. 블랙리스트 사건의 네. 이 핵심 인사가 이 신미숙이 아닙니까? 네, 그렇죠. 차관까지 불러가지고 왜 시키는 대로 말안 들어 그래갖고 목 잘라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힘을 누리는 거예요. 정의기억연대 출신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그냥 정의기억연대를 아주 옹호하고 나섰잖아요. 옹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감싸는 겁니다. 윤명이하고 네. 정의기억연대를. 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신상털기에 굴복하지 말라. 또 하나는 모두 자성하라. 도둑놈이 도둑질하다 걸렸는데 경찰서 와서 모두 자성하라 그러는 거예요. 경찰보다 자성하라. 자성하라. 아니 자기들이 자성해야지. 윤명이를 우리가 무슨 비례 후보에 넣었습니까? 자기들이 그렇죠. 제대로 검증 안 한 거예요. 자기 공천하고 당선자 아니에요. 윤미향 도둑질한 게 있다면은 그 동조한 사람들, 지금도 윤미향 비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성해야 되는데 왜 국민들 보고 모두 자성하라고 그러죠? 아니 윤명이 비호하는 것이 성숙한 민주사회로 가는 길입니까? 성숙한 민주사회 가기 위해서 자성하라는데 국민들보다 자성한 국민들을 졸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개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윤미향을 비판하는 사람은 극우파로 또 매도해요. 그러니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용수 어르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우파한테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좌파한테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어떻게 보면 제3의 길을 가는 외로운 인권운동가예요. 극우들은 왜 위안부 할머니 가짜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윤미향부터도 써 그런 얘기를 꺼내줘서 맨 처음 꺼낸 얘기가 그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전화가 왔는데 정대협에 우리 친구가 그런 분이 있다 해가지고 만나봤는데 그 이제 그 이용수 할머니였다 하면서 마치 이용수 할머니가 가짜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썩 흘렸는데 그 얘기는 이제 쏙 들어갔더라고요. 기자회견을 한 40분 했거든요. 근데 92세 된 어르신이 배우설이 있어서 써줬다면은 40여 분간 자료 안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걸 애워서 얘기했을까요? 아니 그리고 92세 할머니가 어떻게 글을 쓰냐고요.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평생 물어나고 평생 맺힌 가슴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수양딸이라든가 그분도 지금 목사인가 그런 분일 정도의 말하자면 식견이 있는 분이고 또 여러 사람들의 글을 좀 쓰는 사람들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것은 그냥 단순히 기자들한테도 내놓는 거지만 그다 내놓는다는 것은 전 국민한테 내놓는 것이고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전 세계인들이 보라고 내놓은 거예요. 위안부 문제가 세계적인 문제니까. 그러면은 그 기자회견문을 이용수 할머니가 삐뚤삐뚤 써갖고 그대로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따듬고 정제해갖고 내놓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걸 가지고 김어준이는 배후 세력이라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재벌 회장도요. 뭘 메시지를 발표하고 신년사도 좋고 메시지를 발표할 때 그 밑에 참모가 회장 방에 갑니다. 가서 이번에 메시지 발표에 중요한 키워드 좀 몇 개 주시죠. 그러면은 뭐 지금 위기 상황을 제대로 봐라든지 뭐 몇 마디가 있어요. 그럼 그걸 갖고 와서 여럿이 토의를 해가지고 말을 좀 만듭니다. 말을 만들어서 다시 회장한테 가져가요. 이거 어떠세요? 그러면 이거는 됐고 요런 거 좀 넣어. 뭐 이래가지고 다시 완성된 거를 해서 발표하거든요. 청와대 연설기획관도 하는 일이 그거예요. 대통령 모든 얘기를 대통령이 씁니까? 그렇죠. 연설비서관 있고 그 밑에 또 행정관들 다 있고 그걸 가지고 대통령한테 뭐 결재도 받고 뭐 첨삭도 받지만
거기 비서장 주재 회의에 그렇죠. 중요한 회의도 연설이라든가 하고, 이런 것을 다 받고 외부의 학자들 다 그렇죠. 동원하고 예. 그래가지고 글을 만드는 거니까 또 관계기관 공무원들 그게 아주 또 필요한 사람들 다 의견을 늘하게 해가지고 그걸 종합해서 연설문이든 무슨 기념사든 추념사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니 이용수 할머니도 어떻게 그 92세대 할머니가 제대로 된 글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컴퓨터로 출력한 건데 할머니가 컴퓨터를 못 다루니까 이거는 배우다 이거랑 똑같아요. 진짜 우리 좌파들 진짜 정권을 잡은 좌파들 수준이 참 그렇고 저는 인격의 문제라고 봐요. 인격의 문제. 네, 또 오늘 또 어느 신문에 이렇게 KDI 연구 보고서로 나와 있던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진영 논리로 가버리다 보니까 국자, 극우 이건 3%도 안 된 세력들인데 이런 세력들이 온라인을 다 장악하고 그렇죠. 시위에 참여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지금 뒤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대다수 합리적이고 온건한 사람들은 5, 60%. 그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이 막 나서서 큰 소리 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수의 시끄러운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치 여론의 주도자인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주류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같은 사람이 저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럼요. 이럴 때일수록 빨리 당 차원에서 진상을 밝히고 진상 밝히기 전에라도 책임질 것 있으면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박영진 의원이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난 선거 때 전국에서 1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그래도 제대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다. 진일 반일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그 민주당의 김혜영 최고위원 그리고 강창일 의원 그리고 일본 통이잖아요. 그리고 노웅래 의원 그리고 박영진 의원 요 정도 사람은 실체 파악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머지는 입 닫고 있고 당 그 측근들 이해찬 이런 사람들은 으쌰으쌰하고 있어요. 어르신을 매도하는 데 앞장서고 있죠. 입 다물으라 하니까 다 입 다물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표창원 의원이 그 얘기했잖아요. 조국 때 조국 옹호하는데 말빨 가지고 다 그렇게 옹호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 보고 아 내가 더 이상 국회의원은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불출마 선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윤미향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청와대에 있거든요. 청와대가 한일 위안부 협정 그걸 깨버리면서 한일 관계가 아주 극도로 악화되는 단초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방치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 이용수 어르신 청와대에서 몇 번 불렀잖아요. 트럼프 올 때도 초청하고 그 윤미향하고 이용수 어르신 청와대에 불러서 식사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반일로 이용할 때 국내 정치에는 시큰 이용해 먹다가 쇼오는 데만 동원한 거예요. 지금 윤미향의 도덕성 얘기가 나오니까 나 몰라라 싹 닫고 이렇게 되니까 한일 관계라도 좀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몰라라죠. 진짜 친일은 누구죠?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를 부족 하나만 하려는 사람이 친일인가요? 아니면 이왕 했던 것까지 밥통을 깨고 일본하고 저렇게 가는 게 친일인가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 그게 좀 쓴소리한 사람들 다 토착 애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를 이 정치 세력들은 정치 쇼에 이렇게 이용해 먹은 거예요. 뭐 손잡고 다니고 뭐 오찬에 그리고 지금 나타난 것으로 보면 윤미향이라든가 이런 뭐 위안부 시민단체들은 모금 쇼에 이 활용해 먹은 거예요. 그렇죠. 거기 이용해 먹은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이용수 어르신이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놈이 번다고 그런 얘기까지 했겠어요. 어쨌든 뭐 지금 윤미향이가 어떤 반격 카드를 꺼낼지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뭐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또 지금 어차피 검찰에서 윤석열 총장도 이번에 용기 100배 해갖고 칼을 꺼내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딱 제대로 수사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민변 좋아하잖아. 민변 뭐 회장 출신을 변호사를 벌써 선임하려고 이렇게 뭐 협의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그냥 착착착착 얼마에 그 배지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이라든가 여권 수뇌부는 이 시민사회단체가 무너지면 안 된다. 다 우리 편인데.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국민 70% 이상이 사퇴하라는 그런 사람을 그렇게 옹호하고 나서는 그렇죠. 행태가 제정신인가요? 그렇죠. 위안부 운동의 모순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권의 한계를 보여주는 건데
몸의 한 부분이 썩으면 잘라내야죠. 잘라내버려. 잘라내야 되는데 썩은 부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신에 독이 퍼지는 거죠. 전신에 염증이 퍼져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충수를 두고 있거든요. 이게 권력에 치우면은 그 정권은 망하게 돼야 있는 오만이 자꾸 쌓이고 쌓여요.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이거 아닙니까?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그렇죠. 개원 협상을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김태년 주호영 두 사람이 지금까지 30여 년간 1987년 민주화 이후 60 항쟁 이후 30여 년간 관행으로 굳어진 것이 이제 상임위원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야가 의석비율로 나누면서 말하자면 협치를 한다. 민주화 상징이거든. 그렇죠. 이걸 깨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 하겠다는 거죠. 독식하겠다.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18개 다 먹겠다. 그 당시에 한나라당 때도 의석 갖고 싸울 때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 하는 노영민 그 민주당 대변인 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새누리당은 양 99마리를 갖고 있으면서 100마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양 한 마리였는데 그거 뺏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같이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다 가져가려는 건 독재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하는 게 저게 독재죠. 우리 혼자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식, 독주, 독재, 삼독이. 그러니까 참 뭐 법사위원장하고 예결위원장을 꼭 하기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저런 욕심이 결국은 저런 오만이 정권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저 계기가 자꾸 마련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거기다 이해찬 이 대표까지도 나서서 과거 관행을 가지고 국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이렇게 흐트리려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또 떡 나서고 윤호중이 그 사람은 뭐 할 때마다 나서대요. 신문 핵심이라 그런가? 윤호중이가 나서 갖고 원내대표는 아무 말 없는데. 요새 이상한 윤가들이 많아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는 파가 다른가? 윤석열은 뭐 저랑 본의 같아서 확실히 윤가인데 윤미향하고 저 윤호중은 어디 윤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윤씨들이 이렇게 갑자기 나서갖고 설치된지 모르겠어. 지난번 비례정당 만들 때도 더불어시민당 윤호중이가 물론 사무총장이가 나서서 하는 것은 좋지만 윤호중이가 다 좌지우지했잖아요. 이번에도 원내 문제까지 개입해가지고 그런 관행이 어디가 있느냐? 180석 준 것은 우리보다 책임지고 하라는 것이다. 뭐 하면서 독식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도 물론 뭐 협상을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지만 할 말고 안 할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수당의 오만이라고 봐야죠. 저는 그리고 미래통합당 이 기회에 다 가져가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져가. 그래 가져가라. 그 대신에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마라. 우리가 다음에 다수당이 되면 그때는 다 내놔라. 차라리 그렇게 하고 미래통합당이 와신 상담 있잖아요. 곰 쓸개에 걸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맛을 보면서 복수를 다짐했다는 것처럼 미래통합당이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 다 가져가. 우리 안 하겠다. 당신들 마음대로 해. 그런데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양당 오찬 회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뭐라 그럴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협치를 강조하고 뭐 구름 잡는 얘기 하겠죠. 뭐 그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코로나 위기에 뭐 3차 대응하기 위해서 추경 잘해달라. 그렇죠.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독식하고 독식하고 자기 먹을 건 다 먹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적군을 설 자리를 만들어줘야죠. 그리고 손을 잡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옛날에 군사 독재보다 지금 독재는 상대방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인정을 안 하잖아요. 이것처럼 그렇게 당하는데 미래통합당이 정말 저는 절치부심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원구성 협상에서도 이렇게 지금 독주랄까 독재랄까 일당 독재의 모습을 보이는데 앞으로 공수처법 문제라든가 거기도 이제 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관련 법이 또 개정이 돼야 돼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지금 법들이 쌓여 있어요. 남북관계법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한 99% 되죠. 그러니까. 아니 대법원 판결 난 한명숙
뇌물죄로 2년형 받고 난 한명숙을 그 추징금도 안 냈어요? 예, 추징금 뭐 7억인가 안 낸 사람을 그걸 다시 조사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그러면은 청와대에다가 저기 신당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신당. 그래서 대법원 3심 끝나잖아요. 그럼 청와대에서 구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괘대로 또 판결하는 거예요. 예? 그러지 않으면 우리나라 3심제가 소용이 없잖아요. 3심 대법원 판결까지도 대법원 전원 합의로 해서 유죄 받은 사람도 뒤집어 엎겠다는데 다른 거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진보학자 또 사회학계의 아주 원로이신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어떤 모임에서 지금 진보 세력은 과거같이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 국민들을 대변하는 세력이 아니라 국가주의를 앞세워서 기득권 집단으로 변해버렸고 바로 백해문이 되어버렸다. 이런 날카로운 비난을 하셨는데요. 정말 저는 그 한상진 교수의 날카로운 비판에 공감을 합니다. 늘 얘기했지만 집권 세력이, 더군다나 거대 여당이 이런 식으로 독주, 독선, 독식의 삼독체제로 갈 경우 그 말로는 보나마나 뻔한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